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주체화 이야기가 나왔으니 주체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선전화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동무라는 말 언어와 그 동무를 직접 가리키는 손가락, 그리고 동무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동무, 손가락, 정면 응시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하여 이 선전화를 보고 있는 관객인 인민을 직접 지목하고 그 인민에게 무언가를 매우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중 특히 동무라는 직접적인 부름은 인민을 주체로 호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호명이 의미하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민은 어떤 주체일까요? 북한은 인민을, 동무를 왜 호명하는 것일까요? 북한이 인민의 호명을, 인민의 주체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등 이 선전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동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루이 알티세르의 이데올로기적 주체 개념과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이 천리마 운동을 하는 것에선 생산성 향상이라는 강한 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자본주의건 현실 사회주의건 동일한 목표였습니다. 알티세르는 존재하기 위해서,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체는 재생산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합니다.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체는 생산을 함과 동시에 그 생산 조건들을 재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산력, 현존하는 생산 관계를 재생산해야 한다. 그런데 알티세르는 우리가 생산 수단들의 재생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상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노동자를 어떻게 산업의 주체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노동력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그리고 노동력을 어떻게 동원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를 함의합니다. 북한 또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인민의 동원이 필수적이었는데, 이러한 천리마 도산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보다 긴밀한 것으로 설정하는 전략이 활용되었습니다. 알티세르에 의하면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적 개인들을 구체적 주체들로서 호명한다라고 언급하죠. 이러한 호명에는 이데올로기적 인지의 기능이 수행됩니다. 이데올로기는 구체적 개인을 호명하고 그 또는 그녀는 자기 자신임을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알티세르는 먼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의 호명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는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닫힌 문 너머로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들은 나야 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그건 자명하니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녀라는 것 또는 그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알티세르는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개인들 가운데서 주체들을 징집하거나 그것은 모든 개인들을 징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호명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매우 정확한 작용을 통해 개인들을 주체들로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작용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흔한 경찰의 또는 다른 일상적인 호명과 같은 유형 속에서 그것을 표상할 수 있다. 헤이, 거기 당신! 이렇게 부르죠. 즉,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들은 친구의 호명에 자연스럽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듯이 개인들은 국가의 징집이라든지 경찰과 같이 국가가 호명할 때에도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알티세르는 이 부름과 대답의 과정을 이데올로기적 국가정치의 핵심적 동학으로 제시합니다. 개인들을 주체로서 호명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들을 국민으로 호명하는 것으로, 그것은 국가의 징집일 수도 있고 경찰관이 용의자를 호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호명된 개인은 뒤를 돌아보거나 호명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 호명한다. 이데올로기의 기본적 기능은 호명을 통해 개인을 주체로 전화시키며 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개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 구조 안에서 안정적인 자신의 자리, 예를 들면 학생, 부모, 여성, 남성, 노동자, 자본가 등 다양한 정체성의 자리를 부여받고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는 개인들을 인민으로 호명하는 것입니다. 인민을 천리마 운동의 실행자로, 조국의 융성 번영의 실행자로, 강성대국의 참전자와 위훈자로 동물을 직접 호명하죠. 그리고 인민은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주체를 형성하고 인민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체의 호명에 관한 논의는 이보다 더 심층에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대문자의 주체, 서브젝트와 소문자이자 복수형인 주체들, 서브젝트를 구별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면밀히 해석해야 합니다. 대문자의 주체를 대문자 없는 보통의 주체들과 구별하기 위해 주체라고 씀으로써 이 새롭고 독특한 주체를 지시하도록 하자. 그러면 개인들의 주체로서의 호명이 그것의 이름으로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모든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하는 어떤 중심적이고 유일한 다른 주체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진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라 불리는 글 속에 명백하게 쓰여 있다. 그때 주님이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접니다. 모세가 말했다. 저는 당신의 종인 모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듣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나다. 신, 즉 야훼와 모세의 호명. 신은 모세를 호명하고 그것을 인지한 모세는 소문자 주체가 됩니다. 모세는 신의 주체, 신에 종속된 주체, 신에게 복종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하는 어떤 중심적이고 유일한 다른 주체의 존재를 전제하게 되는데 신은 그러한 가장 뛰어난 대문자 주체이자 개인을 호명하는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와 국민화를 가능하게 하는 호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이데올로기는 북한 사회의 핵심적인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동무라고 호명하는 자는 누구이며 동무라고 호명받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북한은 대문자 주체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지도자가 국가가 신과 같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북한의 개인을 동무라고 주체들을 호명하는 존재이면서 그들 스스로가 중심적이고 유일한 다른 주체, 즉 대문자 주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신화적인 신정 정치를 그 특징으로 하는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문자 주체를 상기하게 하는 호명인 것이죠. 개인들은 신을 인지하고 그에게 종속되는 주체들이며 동시에 대문자 주체를 필요로 하며 대문자 주체 역시 주체들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필요로 하고 피지배자도 지배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체라는 용어에서 기인하는 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주체는 사실 다음을 의미한다. 즉 서브젝트의 의미를 지금 알티세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로운 주체. 자신의 행위를 만들어내고 책임지는 이니셔티브의 중심. 두 번째, 상위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러므로 자유로이 그 복종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종속된 존재. 이 두 번째 언급은 우리에게 이 모호성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단지 그 모호성을 산출하는 효과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은 주체의 명령들에 자유롭게 종속되도록, 그러므로 그의 종속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도록,
그러므로 종속의 제스처와 행위들을 완전히 혼자서 수행하도록 자유로운 주체로 호명된다. 오직 종속에 의해서 그리고 종속을 위해서만 개인들은 존재하게 된다. 라고 알티세르는 쓰고 있죠. 즉, 서브젝트는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주체를 의미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종속된 존재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양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들은 주체로 호명되고 그들은 대문자 주체의 명령에 종속되어 그 종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주체로 호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라는 선전화에서 동무를 호명하는 자는 지도자, 국가이며 호명받는 자는 주체로 거듭난 인민입니다. 그 인민은 경제적 속도와 생산성을 대변하는 천리마를 탔는지 긴급한 물음을 받고 있으며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살르라는 단호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호명받는 주체로서의 인민은 인민을 위한 예술이라는 북한의 미학적 기조가 실상 인민을 대상화하는 예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